올해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신이 죽었다의 작가 육동주 씨가 베스트셀러 작가 육동주가 남의 작품을 훔쳤다는 뉴스가 나오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벼랑 끝까지 몰린 동주가 언론의 끈질긴 밀착 취재에 시달리는 그때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동주를 협박했던 카이란 남자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산이 초능력을 씁니다. 끔찍한 악몽을 꿨던 동주는 도작한 걸 들킬까봐 날로 불안감이 커져갔고 너무 불안했던 나머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던 장소로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그 무렵 강산은 사고 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가지를 받았는데요. 생일 축하해. 친구로 보이는 또래한테서 생일 선물로 신발을 받았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귀족자재 모임이 이뤄지는 포르투나에 영화감독 신경철 살해에 일조한 공범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가수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뭐래? 2년 전 벌어졌던 사채업자 전두현 살해 사건과 최근 일어난 신경철 살해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었죠. 기자들한테 입 턱 하지 마. 사건 조사에 앞서 박현수는 사고 피해자 강산을 만나러 갔는데요. 걸어다녀도 괜찮아요? 절 아세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담당했던 경찰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서를 옮겼어요. 강산은 전두현을 쫓다가 동료를 잃었던 현수의 트라우마를 보게 됐고 때마침 병실에 들른 동주가 누구? 재빨리 강산의 초능력을 감추는데 얘가 이 추위를 엄청 탑니다. 예. 아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직 강산의 가족을 찾지 못한 현수는 사고 현장에 현수막을 걸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예, 그런 방법이 연락처는 담당 경찰서나 제 연락처 넣으셔도 되고요. 제 번호 넣으면 됩니다. 둘 다 넣을게요. 아 형사님 바빠. 형이 전화 못 받을 수... 걱정하지 마라. 못 믿어요. 형이 가방도... 알았어. 넣자. 형사님 번호도 넣고 내 주소도 넣고 됐지? 훌륭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민중의 지팡이. 예. 가볼게요.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볼일을 마친 현수는 아까 전 입김이 흘러나왔던 강산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죠. 퇴원해도 된대요. 퇴원을 앞둔 강산이 그래서 형네 집으로 가려고요. 폭탄 선언을 하는데 뭔 소리야? 형이 가해자니까 책임져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야? 사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엿보이지 않는 동주곁이 편했던 것이었고 가요. 빨리 기억부터 되찾는 게 서로 좋지 않겠냐며 당장 사고 현장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래 가자 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강산은 왠지 이 장소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골목이 있었는데 본인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한 와중에 이 동네가 동주의 고향이란 걸 알게 됩니다. 여기가 고향이라고요? 아빠 돌아가지고 옆 동네로 이사 갔어. 근데 이 동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별 수확 없이 돌아가던 강산이 한 꼬마아이를 보고 초능력이 발동되는데 뭔데? 왜? 이 꼬마를 쫓아 골목을 누비는 강산을 동주가 재빨리 따라붙는데요.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 한 낡은 집 앞에 강산이 멈춰서 있었고 뭐야 이거? 그 낙서에 강산이 손을 대자 푸른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사라져버린 강산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꼬마의 곁으로 순간이동했는데 꼬마야, 형하고 나가자. 일어나. 하지만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강산은 어떻게든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학대를 당한 채로 회계실에 갇혀있는 어떤 형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고
열심히 문을 두드렸던 아이가 동생을 챙겼습니다. 형이 미안해. 형, 마냥 강산을 기다리다가 지친 동주가 몰라. 슈퍼파워 능력자인데 뭐 알아서 오겠지 뭐. 형. 도움을 청하는 강산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너 지금 어딘데? 내가 어딘지 알아야 내 도와주지. 야! 꼬마야. 재차 꼬마를 깨우던 강산이 학대 가해자가 누군지 보게 됐고, 초능력을 발동한 강산이 염력으로 문을 열어 제끼는데요. 꼬마를 학대한 짐승보다 못한 모친을 죽일 기세로 숨통을 조르는데, 죽어. 형 여기 왔어! 애타게 동생을 찾는 동주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왜? 직후 강산이 꼬마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아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어. 형이 살린 거예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꼬마를 정말 기적같이 살려낸 형제. 잠깐만요. 그런데 회계실에 갇혀있던 그 형제와 똑같은 학대의 흔적이 강산의 등에도 남아있었죠.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찾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안타까운 강산의 사연을 알게 된 동주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먼저 제안했는데, 가해자가 뭐 힘이 있냐? 피해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수밖에. 동주의 순경 친구 정용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에 보안 설비 덕분에 침입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아이, 모르는 사람. 아니 근데 현관 암호를 어떻게 한 거지? 아이, 그래서 생일로 암호 걸면 안 된다니까. 일단 신고 접수부터 하고. 아이, 됐어. 괜히 신고했다가 침입자가 도작한 걸 발설할까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숨겼죠. 너 왜 그래? 아니 뭐가? 이놈 스토커지. 어? 야, 이거 유명세가 이런 거네. 엔딩이 마음에 안 든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고. 완전 또라이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아니 내가 괜찮다니까. 계속 지켜는 봐야 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기요. 카이가 동주의 엄마 차영숙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카이의 등에는 회계실 형제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죠. 한편 귀족자재 모임원들은 9년 전 실종된 나상호 교수와 죽은 신경철이 27년 전 일 때문에 변을 당했다고 여겼는데, 분명 그 일과 관련 있어. 화면하게 굴지 마. 지검장 최종남이 이하늘을 언급하자 태만이 발끈합니다. 이하늘 확실한 거냐고. 내가 확실하다고 하면 확실한 거야.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 아이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기적같이 학대 아동을 구했던 동주의 활약상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신이 죽었다의 신의 작가 육동주 씨입니다. 친모 장모 씨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으나 더욱 가파르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동주의 책 주문이 폭주했는데, 뉴스 안 봤어? 무슨 뉴스? 의도치 않게 유명해지고 있는 동주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내 이름 알리지 말라고 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진짜. 대뜸 찾아온 현수는 책을 보낸 게 동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보냈다고요? 네. 박 형사님 주소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강산은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데요. 어디서 본 듯한 여자의 얼굴에 병원 로비로 뛰어내려간 강산이 여자를 찾는 그때, 저기요. 절 아세요? 여자는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순간 착각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데, 학생일 리가 없으니까.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 소설 어떻게 쓰신 거예요?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현수는 소설 속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 소설 육동주 씨가 쓴 거 맞아요? 정말로 동주가 창작한 게 맞는지 따져 물었고,
동주는 본인이 창작한 게 맞다며 소설 속 사건을 모방하는 일이 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신 나간 그 사이코패스가 뭐 소설을 모방해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 보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 속 사건이 먼저 벌어졌기 때문에 소설 내용을 알고 있는 창작자가 아니면 사건을 일으킬 수 없었죠. 과학 수사를 하세요. 왜 형사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9월 19일 밤 11시 이후에 어디에 계셨어요? 용의자로 몰린 동주는 천둥, 번개, 교통사고 응급실 기억 안 나세요? 사건 당시 교통사고 담당자인 현수와 함께 있었고, 이제 취조 끝났으면 그만 가주시죠.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가능하면 생수로. 알리바이를 확인한 현수는 소설 속 배경과 같은 해인 1995년 소평호수에서 노숙자가 노숙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소설하고 다른 점도 많아요. 소설에선 검거된 범인이 누명을 썼다는 스토리로 전개되니까. 협조 감사합니다. 동주는 27년 전 소평호수 노숙자 변사 사건을 찾아보지요. 연락 한번 줄래요? 한편 강산을 다른 누군가로 착각한 최우정은 강산의 초능력이 통하지 않았는데, 동주 형하고 똑같아. 그럼 멀어져가는 강산의 뒷모습을 보고 학창시절의 그리운 추억이 불현듯 떠오른 우정. 강산아! 다시 동주는 27년 전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을 들춰보는데요. 지옥은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호숫가 근처에서 노숙자를 집단 폭행하는 네 사람. K의 카메라는 가열차게 돈다. 노숙자를 호숫가로 끌고 가자 이를 지켜보던 소설 속 화자가 이들을 말리지만, 그만해. 소리가 되지 못한 나의 외침은 그대로 어둠의 바닥에 처박힌다. 그마저도 악의로 가득 찬 그들에게 폭행당했죠. 그 틈에 도망치던 노숙자를 돌로 내려쳤고, 그저 따분했던 자신들의 10대를 마무리하기 위한 밤의 유의다. 죽은 듯한 그를 호수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눈을 떴다. 살아있음을 확인한 화자는 다시 막아보려 했지만, 천범. 그 순간 물에 빠진 건 누구였을까? 바로 나였다. 지옥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악마들은 다 여기 있다. 내용을 확인한 동주는 원고를 처음 발견했을 때 끼워져 있었던 호수 사진이 떠올랐고, 저자가 소평호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동주는 경찰 친구 용대를 찾아가 소평호수와 관련된 모든 사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에 인세와 차기작 계약금으로 무려 5억씩이나 입금됐는데요. 힘들게 일하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저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이 몇 개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육동주 이대로 그냥 앞으로 달리는 거야 그냥. 달려! 직후 강산을 데리러 가는데, 아이 늦어서 미안. 안녕하세요. 아이 형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담당 형사는 학대 아동의 엄마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걸 알려주죠. 뭐 악마가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목을 막 졸랐대요. 감형받으려고 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에 강산을 찾은 동주가 진심이었는지 묻는데, 말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인간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더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요. 섬뜩한 대답에도 동주는 앞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사고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죠. 너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의 인생을 바꾸는 건 그 월권이야.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악마가 될 수도 있어. 한편 강력팀 경위 이병만은 형사 출신 국회의원 변종일을 찾아갔는데, 전두현이라고 기억하시죠? 27년 전에 소평호수 사건 때 목격자였던. 알지. 그 친구 살해됐다면서. 종일은 27년 전 노숙자 변사 사건을 종결시켰던 인물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목격자를 형님이 갑자기 어디서 찾으셨나 궁금해서요. 짬바위도 아우지. 이태만과 내통하고 있는 종일은 태만의 지원 덕분에 정계에 진출한 듯하지요.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병만은 27년 전 사건을 조사하러 갔는데, 졸업생 중에 범인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포르투나의 주요 인물인 최종남, 나상우, 신경철, 그리고 이태만을 차례로 확인한 그때 어떤 학생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저기요. 형사님이세요? 무슨 일인데? 그 학생은 과거 수평호수 살인사건으로 찾아왔던 학생이었죠. 뭐 하는 거 있어? 형님! 당연히 알죠. 전교 1등하던 수재였으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하늘은 현재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 1번 누르면 나한테 전화되니까 그 무조건 1번 눌러. 한편 동주는 연락할 수단이 없는 강산의 휴대폰부터 개통해 줬는데요. 나 카드. 야, 너 꼼짝 말고 있어. 한 소녀와 부딪힌 강산의 초능력이 발동하고 즉시 그 소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아, 진짜. 가만 있어 보자. 너 어디야? 야, 형이야, 형. 내 목소리 안 돼. 내 진짜 미쳐가는 거야.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따라오는 걸 눈치챈 연희가 강산을 따돌리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지요. 저 친구요? 한편 신경철 감독의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영화사가 표절 시비를 걸었는데요. 뭐 살인사건에 뭐 저작권이 있냐? 너 이 원고 처음 쓴 날짜 컴퓨터에 남아있지? 동주는 도작한 걸 들킬까봐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소설이 시나리오보다 먼저 썼다는 거 증명하면 이 작품이 접자. 표절이니 뭐니 그런 개소리를 내가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런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그냥 절판을 하는 게 나아. 절판해! 절판! 진짜 앉아. 아, 됐다. 절판해. 끝. 됐어. 야, 동주야! 아, 이 너무 세게 나갔나? 어디야 너? 그 무렵 강산은 연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쫓아갔다고 해명했는데 죽을까봐 따라간 거야. 말리고 싶어서. 내가 죽든 말든 네가 뭔데 상관이야?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세상을 등지려 한 연희를 진심으로 위로하지요. 죽고 싶다면서 파출소에 왜 왔어? 죽을 건데 무서울 게 어딨어? 학생, 저 뭐 하는 거야? 장난친 거예요. 친구예요. 강산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은 연희가 자신의 번호를 찍어줬고 톡할게. 씹지 마. 톡이 뭐예요? 그거 사귀자는 거야? 졸지에 썸을 타게 된 강산. 씹지 말라는 건데? 응, 너 거절하면 너 죽는다. 에? 밥 먹으러 가. 형은 형제 없어요? 없어. 아빠는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5살 때.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강산은 회계실의 형제가 떠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뭐 부럽다.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은 없잖아. 곧장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온 동주는 번개 어떠냐? 네 이름 번개 맞고 나타났으니까 번개. 천둥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운석. 어떻게 작가가 됐어요? 소리쳐 어때요? 소리쳐. 개소리 집어쳐. 확 그냥 아주 그냥. 계속해서 강산이를 부를 이름을 붙여주려 하는데요. 기저귀는 어때? 기저귀. 아, 안 되겠다. 발음이 기저귀 같아갖고. 이후 강산과 함께 귀가한 동주는 여기는 이 형 작업 공간이니까 절대로 침범하지 마.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응? 왜요? 아니야. 넌 씻고 그 옷부터 갈아입어. 씻는 게 뭐가 급해요. 아이, 빨리 씻으라니까. 깨끗이 씻어. 대충 씻을 거예요. 에이, 참 진짜. 강산을 씻으라며 보낸 뒤 서랍을 확인해보지요. 형! 왜? 이름 정했어요. 기적이요. 아니, 그 발음이 그 이상하다니까. 상관없어요. 이후 강산이 잠든 사이 지난번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합니다. 현수는 27년 전 사건 조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만한테 따져 물었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종일은 빨리 끝내. 너도 편해. 애꿎은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서 사건을 종결시켰고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 현수는 27년 전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하지요.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이튿날 동주는 27년 전 사건을 알고 싶으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왔어? 집에 혼자 남겨진 강사는 동주의 가족 사진을 뚫어져라 살펴보는데요. 부재 중인 교장을 기다리고 있던 동주는 1995년 사진 속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강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강산은 기적같은 시간이동으로 동주의 곁에 온 걸까요?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적의 형제 차회분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적의 형제의 동주와 강산의 물오른 형제 케미로 현실 형제 같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인상 깊었고, 전혀 색다른 분위기의 서스펜스 넘치는 사건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제 소개를 보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기적의 형제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이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게 뭔데요? 길 안내해주는 장치? 우와, 건물이 엄청 많네요. 미세먼지 들어와. 미세먼지가 뭔데요? 그러니까